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 픽 시간이죠. 뉴스토마토 한동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하루는 쉬었죠? 네, 어제 하루 왜 쉬었습니다. 쉬었어요? 이제 절 대신할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쉬었습니다. 어때요? 본인이 딱 멀리서 바라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걱정 없이 저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뭐 특별히 많이 힘든 건 없었잖아요. 뭐 아니, 힘든 거 많았습니다. 참, 내가 보기에는 뭐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은 원래 그런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좀 느끼는 건데, 내가 아까 세대가 늙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 정도 일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아니야? 이제 안 그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뭐 특별하게 내가 지금 인정은 안 하고 있지만 그냥 프로그램을 부드럽게 넘기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는 척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영치님들 모두 그냥 기뻐하시고 빨리 해! 박영구 빨리 해! 이러시고 인내천님 그래도 해는 밝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겠죠? 이렇게 하고시고 뉴스 보기가 겁나고 열불 터져 안 봐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홍봉기님, 박아롱님, 김진웅님 모두들 다 응원해주고 계시니까요. 자, 이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한동희 기자가 얼마나 잘할지 한번 들어보죠.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취임 즉시 용산 국방부청사에 마련되는 새 집무실에서 새 업무를 개시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5월 10일 취임 즉시. 예, 일단은 예비비 지출 승인이 이뤄지고 나서 취임 날짜에 맞춰서 입주 준비가 가능할 거라는 게 인수위 판단이고요. 핵심 본질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일단 안보 공백 관련해서 위기관리센터가 완비될 것이냐 그리고 집무실이 마련이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두 가지가 5월 10일 이전에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임시 집무실로 5층 국방부 건물 5층에 집무실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집무실 구축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이 배정이 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일단은 임시 집무실에 근무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방부 자체 예산을 이제 쓰냐 안 쓰냐 이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일단 현 정부에서는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추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국방 예산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 비용만 118억 원 정도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다 수의 계약이다 이런 얘기고요. 네. 사실은 이런 큰 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곳이 국정원도 있어요. 저는 국방부보다는 국정원이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방부보다 국정원이 더 보안이 좋대요. 그러면은 청와대를 아예 그냥 국정원, 그리고 거기는 좀 한적하잖아요. 용산같이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아예 이전하는 게 훨씬 더 좀 비용면이나 안전면이나 이렇게 해서 좋지 않았을까. 개인 생각이 드는데 굳이 그래도 용산을 꼭 가시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국정원장님이 지금 박지원 원장님이죠. 저 구경 한번 가보고 싶네요. 박지원 원장님 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저를 한번 좀 불러주시면 제가 가보고 와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국방부 말고 또 선택지로 국정원도 한번 고려가 됐었다는 게 제가 어제 들은 소식이었고요. 그런데 국방부로 간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한 발은 들일 수 있어도 한 박은 안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못 잔다는 게 나왔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래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잘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5월 10일 날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지금 국방부는 뭐 서류 폐기하느라고 정신이 없다는데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자, 그 얘기 이제 그만하죠. 어차피 뭐 대통령 당선인이 가겠다는데 우리가 뭐 바짓거리기 자꾸 가지 마세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한번 해볼래요? 그렇게? 우리들이 한번 해볼래? 아니요, 근데 일단은 뭐 당선인이 들어간다고 해도 비서진들이나 뭐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비서진들은 통이동에서 근무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라인도 다 연결해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이슈. 이준석 대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뉴스타파하고요. 뉴스버스. 뭐 열린공감도 그랬네요. 뭐 서울의 소리도 그랬네요. 어쨌든 간에 그 대통령 경선 때 윤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표하고 좀 안 좋은 그런 팩트 체크를 많이 했던 그런 언론 매체들에 대해서 단지 공식적으로 언론 매체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 매체들인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출입을 거부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출입됩니까? 지금 저희 확인해봤는데 출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인수위원회나 뭐 청와대든 어디든지 이제 기자들이 출입을 해서
소통도 원활하게 하고 취재하는 것인데 네. 이 출입 자체를 지금 뉴스타파, 뉴스버스 등을 지금 막았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검증 보도를 강하게 한 매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막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혹이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들어간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다행히 우리 뉴스토마토는 빠져있어 다행입니다. 네, 일단 미안하지만 우리가 빠졌다는 거. 자, 근데 이준석 대표가 꼭 굳이 이렇게 당선인의 의중 때문에 당신들을 안 보낸데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대표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일단 열차를 타고 다녔을 때 이제 경선 당시에 대선 이제 선거운동 당시에 열차를 타고 다닐 때 인터뷰를 하면서 언론의 너무 악의적 보도 행태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지속된다면 문제가 있고 지금 일단은 현재로서는 기싸움 정도로 보면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뉴스타파나 뭐 뉴스버스 이런 데에서 윤 당선인에 대해서 검증 보도를 강하게 해서 매우 그동안에 마음이 불편했다. 게다가 선거 기간 동안에 그때 다리 쫙 벌리고 뭐 기차에 올라타고 네. 이게 지금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도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너무 궁지를 몰았기 때문에 힘들었다. 근데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계속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당장은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건가 봐요? 네. 그리고 일단 어제 그 신문의 날이었는데 윤석열 당선이 이 축하 행사에서 한 말이 민심을 가장 정확히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재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예, 한 그렇습니다. 행동이. 네. 이거 다릅니다. 말해줬어요, 누가?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 당신이 지금 말한 이 말은 이런 행동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수위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거는 인수위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인수위는 정말 불통의 상징이에요. 내가 인수위 사람들한테 다 전해봤는데 다 고개를 설레. 이게 왜 그러냐면 말을 하지 말라 그랬대요. 맨 윗선에서. 그러면 맨 윗선한테 내가 그럼 당신이 얘기하라 그랬더니 우리도 말 못해요. 조옥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아무도 말을 못하는. 됐습니다. 우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됐어요. 자기네끼리 싸운 얘기만 듣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한동훈 사법연수 원장 고검장급이죠. 명예훼손 찍힌 혐의. 예전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기 계좌를 한동훈이가 뭐 보더라 이런 내용으로 얘기한 게 있었는데 나중에 그거 아니더라. 내가 잘못 알았다. 사과했었던 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한동훈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유시민 이사장을 검찰이 기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검찰은 유시민에게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인 이 유시민 이사장 매우 반발이 크죠.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이거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예, 일단은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을 했고요.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없었다. 그리고 재판까지 합의도 없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또 뭐 파급력이 있는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 사건 자체는 일단 2019년 12월에 알릴레오 이제 노무현 재단의 알릴레오 유튜브에서 유 전 이사장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부분을 결국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넣었고요. 그리고 한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 직후 입장문에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유 전 이사장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 최강욱 의원 등을 지목하면서 이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 바로 하루 뒤에 검찰이 이제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검사장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검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조금 섭섭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 검찰 시스템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에게는 사적 보복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피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것만 우리들에게 알려주면 되는 건데 이 한 검사장은 모든 것을 다 자기랑 엮어가지고 자기한테 잘못하면 정의가 아니고 자기한테 잘하면 정의인 것처럼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이다. 꼭 처벌을 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찍어서 KBS, 네, MBC, 뭐 최강욱, 뭐 누구.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검사장으로서 올바른 행동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누구라도 의심이 있어서 고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해서 아니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면 그걸로 끝을 내는 거지. 무슨 그걸 했다고 보복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좀 매우 이상한 상업이었어요. 게다가 이분은 공무원이든 그냥 껌껌이 마다 말씀이 너무 많아요. 말을 좀 줄이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그리고 한 아이폰 뭐 줬을 때 제대로 협조 안 한 건 맞잖아요. 아무리 피의자 권리라 하더라도. 근데 본인은 높은 지위에 있는 검찰관이니까 당연히 협조를 했어야죠. 근데 그거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뭘 그렇게 잘했다고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너 콕 찍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복할 것처럼 그러나요? 원래 한동훈 검사는 안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우리 서로. 예, 잘 해봐요. 마음을 너그럽게 먹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대담으로 돌아올 거고요. 자, 그 전에 먼저 한동희 기자랑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노영의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분, 딱 얼굴 보면 너무너무 사랑이 막 뭉클뭉클 피어나오는 그분 오늘 만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